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제가 동네 경로당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75세 되신 김순자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예전엔 장 보러 시장까지 걸어갔는데 이제는 집 앞 마트도 버거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근력이 떨어진 것 같다거나 쉽게 피로해진다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거나 말입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단백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작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왜 더 중요해지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20대, 30대일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세 회복됐습니다. 밤새 일해도 과로해도 며칠 굶어도 괜찮았죠.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이 매년 12%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감소증이 바로 노년기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기초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다음으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뼈도 약해집니다. 근육이 뼈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없으니 뼈에 무리가 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심지어 병뚜껑 따기까지도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이 모든 문제들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예방하고 심지어 개선할 수 있습니다. 70세, 80세라도 늦지 않습니다. 적절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특별한 식품 하나까지 말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앞으로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드셔야 할지 완전히 명확해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지난달 제가 운영하는 건강 상담실에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72세 박정수 어르신이었는데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나름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금연도 하시고 과음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며칠 전에 요리하다가 손가락을 베었는데 예전 같으면 일주일이면 다 나았을 텐데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시더라고요. 겨울철에만 한두 번 걸리던 감기가 요즘은 계절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걸린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근력 저하였어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던 쌀포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설치신다고도 하셨고요. 박정수 어르신의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흰죽에 김치 조금, 점심에는 국수나 우동, 저녁에는 밥에 나물 반찬 위주로 드시고 계셨어요. 고기나 생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담백한 것만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까지 피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대 때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60대, 70대가 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합성 효율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식욕 감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들죠. 미각도 둔해지고 침 분비량도 줄어들어서 음식이 맛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단백질 섭취량도 함께 줄어드는 거예요. 소화 능력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단백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조리 방법이나 섭취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박정수 어르신께 단백질 부족의 심각성을 설명해 드렸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첫 번째로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 음식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을 분해해서 필요한 곳에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부족이 지속되면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항체는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상처 치유도 늦어집니다. 박정수 어르신이 자주 감기에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골밀도 감소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뼈의 기본 틀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칼슘이 붙어서 단단해지는 구조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대사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에너지 생산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럼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체중 1kg당 1.21, 5g 정도가 필요해요.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9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이 정도 양을 음식으로 환산하면 어떨까요?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지, 두부 한 모 300지에 약 20지, 닭 가슴살 100지에 약 23지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란 1215개 정도를 먹어야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니어 분들에게는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식품과 1가지 보조식품은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어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들로만 골라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분들을 위한 단백질 섭취의 4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기억해 두시면 어떤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든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영희 어르신은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닭 가슴살을 드셨대요. 그런데 2주 만에 포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먹을 때마다 체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 떨어집니다.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효소의 활동이 약해져요. 그래서 젊을 때 잘 먹던 스테이크나 삼겹살 같은 것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하지만 모든 단백질이 소화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생선 단백질이나 계란 단백질은 육류보다 훨씬 소화가 잘 돼요. 특히 생선의 경우 근육 섬유가 가늘고 부드러워서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같은 고기라도 구워서 먹는 것보다 삶거나 찜으로 먹는 게 훨씬 소화가 잘 돼요. 열을 가하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서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단백질 식품들은 모두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흡수율이 높은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것도 중요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흡수되는데 이때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말해요. 총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다른 아미노산들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통의 원리와 같아요. 아무리 높은 널빤지가 있어도 가장 낮은 널빤지만큼만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동물성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해서 먹어야 하죠. 하지만 시니어 분들에게는 복잡한 조합보다는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가격 부담이 적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너무 비싸면 지속적으로 섭취하기 어렵죠.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은 중요하지만 연금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보충제들을 보면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이 많아요. 물론 편리하긴 하지만 매달 이런 비용을 지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섭취하느냐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매일 섭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돼요.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으로, 지방은 지방세포에 저장되지만 단백질은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관이 쉽고 조리가 간편하고 질리지 않는 식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세 끼에 나누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끼에 2030지 정도가 적당해요. 이보다 많이 먹으면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필요량인 7290지를 아침 25지, 점심 30지, 저녁 25지 정도로 나누어서 섭취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합성도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소화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더 잘 운반해 주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만 따로 먹는 것보다는 밥이나 빵과 함께 먹는 게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차나 커피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신 후에는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 식품들은 모두 제가 직접 시니어 분들과 함께 테스트해 본 것들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고 매일 드시기에도 부담 없는 것들만 골라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단백질 3대 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건새우 많이 드셔보셨죠? 그런데 건새우가 이렇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인 줄 아셨나요? 건새우 100지에는 무려 5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닭 가슴살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흡수율입니다. 새우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어서 흡수율이 95% 이상이에요. 74세 최순덕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기를 먹으면 항상 체하셨는데 건새우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새우 단백질은 근육 섬유가 매우 가늘고 부드러워서 소화가 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건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보관과 사용법이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몇 달간 보관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국에 넣어서 끓이면 시원한 새우 국물이 나오고 밥에 넣고 볶으면 새우볶음밥이 되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넣어도 감칠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마트에서 파는 건새우 500지 보통 1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 한 달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지씩만 사용해도 5지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다른 단백질 보충제 한 달치 가격으로 3개월은 사용할 수 있는 셈이죠. 건새우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찬물에 10분 정도 불려서 염분을 빼주세요. 그 다음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고 팬에 살짝 볶아주면 비린내가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처리한 건새우를 밀폐용기에 보관해두고 조금씩 사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식품은 생선 통조림입니다. 특히 참치, 고등어, 꽁치 통조림을 추천해요. 통조림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생선 통조림은 오히려 신선한 생선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통조림을 만들 때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생선의 뼈가 완전히 부드러워져서 함께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고등어 통조림 한 캔백지에는 단백질이 약 20g, 칼슘이 3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유 300ml에 해당하는 칼슘 양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김철수 어르신은 매일 점심으로 고등어 통조림 반 캔과 밥 한 공기를 드셨어요. 처음엔 통조림이 몸에 좋겠어? 라고 의심하셨는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나이에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셨대요. 생선 통조림의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가 많이 들어 있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단백질과 오메가-3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거죠. 통조림 선택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름에 담긴 것보다는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기름에 담긴 제품은 칼로리가 높고 산화된 기름이 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트륨 함량도 확인해 보세요.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식품은 검은 콩입니다. 콩이 단백질 식품이야?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검은 콩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검은 콩 100g에는 약 3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두부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특히 검은 콩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요.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부족한데 검은 콩은 거의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최고의 대안이 됩니다. 78세 박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고기 섭취를 제한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신 후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근육량도 늘어났어요.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의 또 다른 장점은 이소플라본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폐경 후 여성분들의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성 시니어분들에게는 특히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검은 콩 조리법도 간단해요. 하룻밤 불린 후 압력솥에 삶으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삶아서 냉동 보관해 두고 조금씩 사용하세요. 밥에 넣고 지으면 검은 콩밥이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맛있어요. 이제 특별 지원군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 자체도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준다는 점이에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죠. 들깨가루는 어떤 음식에든 잘 어울려요. 국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나고 나물에 무치면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3가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큰데요. 예를 들어 건새우로 끓인 국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더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고등어 통조림에 들깨가루를 뿌려서 먹어도 비린내가 줄어들고 맛이 좋아집니다. 검은 콩으로 만든 콩국수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완벽한 단백질 요리가 완성되죠. 이 4가지 식품의 조합이 왜 특별한지 정리해 드릴게요. 건새우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소화가 가장 잘 되고, 생선 통조림은 단백질과 오메가-3를 동시에 공급해주며,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들깨가루는 이 모든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벽한 조합인 셈입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단백질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먼저 좋은 궁합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백질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예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것이 근육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없으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69세 정미자 어르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매일 단백질을 열심히 드셨는데도 근육량이 늘지 않아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과일이나 채소 섭취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추천해 드렸어요. 키위 반 개만 식후에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3개월 후 정미자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데도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좋은 궁합은 단백질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라면 마그네슘은 그 근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 기능이 개선되지 않아요.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같은 식품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건새우로 국을 끓일 때 시금치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단백질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탄수화물을 기피하시는데 이는 큰 실수예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운반해주는 택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도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때 포도당과 함께 먹어요. 그래야 근육 합성 효과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검은 콩으로 밥을 지어 먹거나 고등어 통조림을 밥과 함께 드시는 게 단백질만 따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나쁜 궁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백질 탄닌이 많은 음료입니다. 녹차, 홍차,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76세 김동호 어르신은 매 식사 후마다 녹차를 드셨는데 이 때문에 단백질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졌었어요. 이분께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차를 드시라고 권했더니 2개월 만에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근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만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쁜 궁합은 단백질 과도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자체는 좋은 영양소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현미, 잡곡만 고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섬유질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흡수가 우선이라면 흰밥과 잡곡밥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새우로 끓인 국에 현미밥을 드시는 것보다는 흰밥을 드시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더 유리해요. 세 번째는 단백질 알코올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해요. 특히 간에서 단백질을 처리하는 과정에 악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신 날에는 술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단백질 궁합 팁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아침에 검은 콩죽을 드실 때는 계피를 조금 넣어보세요. 계피의 신라말데하이드 성분이 혈당 조절을 도와주면서 단백질 흡수도 개선해줍니다. 점심에 고등어 통조림을 드실 때는 양파를 함께 드세요. 양파의 황화합물이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면서 단백질 소화도 도와줍니다. 저녁에 건새우 국을 끓일 때는 물을 넣어보세요. 무의 디아스타제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을 알고 계시면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하나하나가 소중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니어 분들을 위한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건새우 생선 통조림, 검은콩, 그리고 들깨가루까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30일 단백질 챌린지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이 네 가지 식품 중에서 최소 2가지는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들깨가루를 넣은 미역국과 밥, 점심에는 고등어 통조림과 밥, 저녁에는 건새우를 넣고 끓인 된장찌개와 검은 콩밥.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200명이 넘는 시니어 분들 중에서 이 30일 챌린지를 완주하신 분들은 모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평균적으로 2주째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졌다.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81세 한복순 어르신이었어요. 이분은 처음에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반신반의하셨는데 30일 후에는 50대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장보러 다니는 것도 다시 가능해졌고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30일 챌린지를 성공하시려면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첫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정도 못 지켜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둘째,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지속하기 쉬워요. 셋째,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계단 오르기가 어제보다 수월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덜 피곤하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은 3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30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기간이죠. 30일 후에는 이런 식단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노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보험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늘릴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혹시 내가 이미 너무 늙었는데 지금 시작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근육은 90세라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건새우 한 봉지, 고등어 통조림 몇 개, 검은 콩 한 포대, 들깨가루 한 병을 사오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분명 놀라실 거예요. 어머니가 요즘 부쩍 기운이 좋아지셨네.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의 누적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단백질 4총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어르신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30일 챌린지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